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한 주가 밝았습니다. 이제 이번 주는 5월 달로 가는 관문이 있기도 하는 주입니다. 자, 이번 주에 꼭 아셔야 될 내용, 오늘 이번 주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는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이번 주 주간 증시 주요 일정인데, 일단 보시면 뭐 ISM 제조업 지수도 뭐 중요한다고 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5월 2일 날 보시면 FOMC가 있습니다. FOMC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 요즘 물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자, 그 다음 5월 2일 날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 다음에 3일 날은 뭐가 있습니까? 실업률. 이게 실업률이 왜 중요하냐면 물가와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업자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물가가 많이 안 오르겠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중요한 이슈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런 FOMC도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 실적 발표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 국내 증시는 특히 삼성전자는 조금 쉬어가는 숨고르기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지금 일단 그 FOMC 5월 달에 FOMC 있죠. 그 다음에 4월 달 고용지표 결과에 따라 조금 이제 장세가 움직이는 흔들리는 그런 좀 시장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예정된 주요 경제지표 실적, 이번 주에 참 여러분 애플도 실적 발표를 합니다. 애플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중국에서 가격도 많이 좀 싸게 내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것 때문에라도 약간은 좀 흔들릴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요. 자, 5월 달에 FOMC 부분에 대해 회의에 따라서 요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도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FOMC하고 경제지표 결과에 따라서 저는 채권금리의 등락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 선물 매매도 영향을 좀 미친다고 보는데, 일단 이번 FOMC에서 저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아니 없다, 그렇게도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일단 여러분 보시면 금리에 대해서 잠깐 제가 요거 CME 패드워치 툴인데 보시면 쭉 이제 금리를 어떻게 하겠다, 이제 파란색이 이제 금리의 방향인데, 이게 보시면 원래는 2024년 12월 28일 첫 번째 이제 빨간색 여기에 금리를 한 차례 더 인하하겠다. 그래서 올해 한 9월 달에 인하하고 7월 달이나 9월 달에 인하하고 12월 달에 인하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 보시면 두 번째 빨간색 보시는 것처럼 내년 1월까지는 한 차례 금리 인하, 더 이상 금리 인하가 없고 내년 한 3월이나 돼야 두 번째 금리 인하가 내년 3월 달에 가능하다. 그래서 내년 1월 달까지는 한 차례 금리 인하로 쭉 가는 걸로 지금 패드워치가 보고 있죠. 그리고 첫 번째 금리 인하도 자 9월 달로 보고 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미 FOMC 전에 정답이 나왔죠. 요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일단 개인 소비 지출 물가 보시면 1분기 물가가 이전에 1.8%였는데 실제 3.4%까지 나왔죠. 그 밑에 보면 근원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도 예상치가 3.4인데 실제가 3.7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FOMC에서는 아마 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제로라고 보는데, 어떤 언급을 할지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향후 물가 궤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유가 변동성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는지에 따라서 저는 증시가 반등할 것인지 아니면 조정을 좀 받을 것인지, 분명히 이제 거기에서 저는 이제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연준 의원들의 발언을 좀 보면 급하게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 5월달 FOMC에서는 점도표가 발표가 안 되거든요. 이때 5월달에서는 않기 때문에
증시는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파월 의장의 발언을 상당히 주목하지 않을까,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요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요걸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지금 어떤 심리적인 상황에 있냐면, 야, 지금 외국인들도 팔고 기관들도 팔고 이거 다 떠나는 거 아니야? 이거 삼성전자 이거 조만간에 조정 오는 거 아니야? 뭔가 불안한 심리가 만연해 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자, 2023년도 제일 많이 산 종목이 뭡니까? 삼성전자 한 7조 3천억 정도 샀는데, 작년에도 상당히 많이 샀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 2024년도 올해 여러분 보시면 삼성전자 지금 이제 4월 달도 안 끝났는데, 4개월 동안에 작년 한 해보다도 훨씬은 아니지만 작년 한 해보다도 더 많이 샀다. 1년에 지금 한 3분의 1 정도도 안 됐는데 작년보다 훨씬 많이 샀다. 그리고 괄목할 만한 건 뭐냐면, 자, 올해 순매수 3위가 어딥니까? 삼성전자 우선주예요. 1조 3천억. 그렇게 많이 산 것 같은 SK하이닉스인데 삼성전자 우선주만도 못하다. SK하이닉스가. 그렇다고 해서 SK하이닉스를 까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만큼 삼성전자 우선주도 외국인들이 최근에 폭발적으로 많이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걱정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 금액보다 더 많이 투자하시는 분 계십니까? 삼성전자에. 아니면 이 금액의 1000분의 1이면 700억입니까? 투자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투자해봐야, 많이 해봐야 10억, 그 이하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걱정은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다. 그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외국인들은 언제부터? 작년부터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근 한 달간 어떻습니까? 심리적으로 너무너무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도망간 것 같고 불안하고 뭔가 이럴 것 같죠? 최근 한 달간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만, 여러분, 최근 한 달간 3조 7,119억 원을 샀어요. 최근 한 달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산 금액이. 자, 현대자동차도 7,414억 원. 얼마 안 되죠. 자, 최근 한 달간 삼성전자 우선주를 3천억 가까이 가장 많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순서대로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전자 우선주, 이런 순서대로 가장 많이 순매수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SK하이닉스도 좋습니다. 좋지만 지금 분위기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들 순매수 상위 종목의 어떤 외국인들의 상위 종목의 공통점을 좀 보면, 실적 전망치가 계속 개선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공통적인 특징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자, 삼성전자가 최근 한 달간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12.6% 늘었거든요. 지금 트렌드포스 시장조사업체 자료에 따르면 디램은 2분기에 한 8% 오르고 최대, 낸드 플래시도 한 18%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2분기에. 그래서 업황이 상당히 우호적이다. 자, 그런데 이번에 정말 좀 특이한 부분은 뭐냐면, 자,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50원, 거의 1400원 수준이면 통상 외국인도 순매도를 이어가야 하는 게 일반적인 어떤 관례인데, 지금 환율이 이렇게 높게 치솟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수출주의, 반도체, 물론 수출이 실적이 좋아지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수준에서 반도체, 자동차,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전년 동기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훨씬 더 많은 지금 순매수 강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강도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대형 증권사의, 외국인뿐만 아니라 최근에 대형 증권사의 부자 고객들,
그리고 특히 이제 투자 고수들이 특히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쪽 이런 반도체를 지난주만 해도 집중적으로 매수했다라는 거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참 여러분 참고로 지금 한국투자증권의 어떤 증권사 고객 중에 계좌 평균 잔액이 10억 원 이상인 자산가들이 지난 한 주 4월 19일부터 25일까지 삼성전자만 109억 4천만 원어치 순매수했다라는 거. 한 증권사에서 이렇게 뭐 다 합치면 1,000억이 넘겠죠. 그러니까 이 고액 자산가들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사고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외국인, 그 다음에 개인 중에서는 고액 자산가 두 부류가 단 것 같아요. 기관은 팔고 있고.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